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 예전에는 참 되기가 어려운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복장 편하게 룰루라를 하면서 일하려고 하는 어떤 직업의 대명사가 됐단 말이죠. 안전빵, 때가 되면 월급 다 나온다. 그런 마인드로 공무원 하는데 어떻게 민원이라고 시비가 안 붙겠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짜가 많은 세상,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엔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네.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할지 네. 한번 이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그 두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사주의 장점을 잘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네네. 아예 잘하는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어.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죠. 스스로가 자꾸 내 인생을 스스로가 어떤 밝혀나가려고 해야지 그 에너지를 자체를 안 쓰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하겠죠. 두 번째가 편하게 돈 버는 방법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자꾸 사주에 단점을 쓰는 사람 자꾸 편하게 돈 벌려고 해요. 아, 편하게 돈 버는 방법 없나? 돈 버는 방법은 머리가 힘들든 마음이 힘들든 손발이 고생하든 반드시 어떤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편하게 돈 벌려고 하니까 범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불법적인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기에 연루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이거를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과 잘해야 되는, 잘하는 일. 일단 하고 싶은 일이란 뭡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아직 실행이 안 된 상태죠. 하고 싶다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고 잘하는 일은 이미 검증을 받았죠. 내가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갈등하는 게 현실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 있고 네. 추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그 연결고리가 내 만족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잘한다고 인정은 받았어. 네. 근데 돈을 잘 못 벌고 있어. 잘하는 건 맞지만. 네네.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이걸 하면 어떨까 하고 싶은 일을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죠. 내가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받아서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는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걸 물론 사주를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네. 근데 사주를 보지 않고 결정할 때는 내가 왜 그 생각을 했는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잘 안 버는데 잘 한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돈이죠. 결국은 돈이란 말이지. 네네. 돈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꽝입니다. 돈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 돈 때문에. 네네네.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더 못 벌면 어떻게 할 거냐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빼고 결정해야 돼요. 돈을 빼고. 돈을 빼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빼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하겠다고 하면 지금의 내 인정받는 거를 인정 못 받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아쉬워하면 안 되겠죠. 네네. 그럼 해도 된단 말이죠. 아쉬워할 것 같다. 그럼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걸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인정받아서 잘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랬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내를 위해서 결정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잘하지만 돈을 못 버는 것과 잘하지만 돈은 잘 벌지만 내가 스트레스에 못 이길 때는 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하기 이전에 돈 제가 빼냈죠.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그 길밖에 없는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 가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왜냐면 잘하는 게 생기는 것 자체도 어렵단 말이죠. 이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래도 맞다고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때 이거를 아쉬워하면 안 돼.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이런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는 한쪽이 버려진단 말이지.
이걸 깔끔하게 선택해야 돼요. 깔끔하게 버려두고. 그래야지 지금 하는 게 만족이 되지. 근데 사주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하면 되고, 목표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은 목표를 여러 개 잡으면 돼. 근데 자꾸 눈앞에 있는 것을 결정하려고 멀리를 못 본다든지, 내 지금 어떤 가짜 감정에 속아서 내 생각을 자꾸 못하게 만들어서 감정적으로 선택하게 만든다든지, 기분 나빠가지고 사표 쓰겠습니다. 이런 거. 감정이 선택하는 거죠. 네. 가슴이 결정하는 일은 반드시 후에 따라온댔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해야 돼.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사주를 안 보고 직업을 가지고 싶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꿀팁. 요건 완전 꿀팁이다. 크게 사주로 어떤 방향성을 잡을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사회활동 직업적으로. 그 다음에,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내 자체가 실력자가 돼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네. 이것도 사주 보면 금방 나오지만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 정신이 뭐냐면,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알바를 하러 가든 네. 어떤 일을 하러 갔을 때 사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장 옆에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명감이 셀수록.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명감이 세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여기 해당됩니다. 사명감이 강한 사주에 해당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돈이라든지 어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실수를 해서 상황이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떤 스스로한테 저주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에 사자 들어가는 거. 이쪽이 다 잘 맞습니다. 판사, 검사, 형사, 네. 상담사, 운전기사, 요리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 그 다음에 사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그 상대방한테 바로 영향을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졌을 때 좋은 직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명감이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반인이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일반인이요. 네.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야, 니 남들 다 하는 거 니가 못하노? 아, 나는 이거 지원 같은 거 다 하는 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생각이 빠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과 경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를 불리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안 하려고 하는 걸 하든지 누구나 하기 힘든 걸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판사라고 했을 때도 네. 어떤 누구나 할 수 있는 코스를 안 가려는 거지. 내가 서울대로 들어가려고 해도 누구나 바른 코스 말고 어떤 일반적인 경쟁에 안 놓이는 게 낫습니다. 사명감 가진 사람들은. 왜냐하면 직장 생활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합리함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걸고 넘어진다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배울 때 이렇게 안 배웠는데. 야야, 유도리 있게 하는 거다. 유도리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하는 기질이 적단 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부서에 들어갔다. 네. 그러면 감찰, 내사과 이런데 사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 있죠. 네네. 그런 쪽이 좀 나을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야. 네. 그러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어떤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가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융통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잘 못 올리겠죠. 대충 해도 된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대충 해도 되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말아먹는다고. 야, 대충 해라 그냥. 니만 혼자 일하나. 니 혼자 뭐 이 회사 뭐 아들이라도 되나? 이래 된단 말이지. 근데 다 필요해요. 사명감만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네.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요. 진행이 안 돼. 뭔가 이렇게 탁탁 해나가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사명감을 가져야 돼. 근데 만약에
판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사명감을 꼭 가져야 되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판사, 의사, 검사, 형사, 네. 기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서 물론 사명감을 가진 분들도 많겠죠. 네.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할 거 없으니까 운전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운전기사야말로 특히 버스 운전기사나 택시 운전기사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책임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내가 사명감이 없는데 운전기사를 하고 있어. 이 사람들 다 골로 보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인 길에 다니는 사람도 골로 보낼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운전기사를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운전기사분들이 실제로 천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생명들을 책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전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당당하게 일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 예전에는 참 되기가 어려운 직업이었는데 네. 지금은 복장 편하게 룰루랄 하면서 일하려고 하는 어떤 직업의 대명사가 됐단 말이죠. 맞죠. 안전빵 뭐 때가 되면 월급 다 나온다. 그런 마인드로 공무원 하는데 어떻게 민원이라고 시비가 안 붙겠냐고. 당연히 붙는단 말이지. 그죠.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판사, 공무원, 뭐 판사도 공무원이죠. 더 따져보면.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인생에 판사, 검사, 형사, 의사, 기자 이런 분들은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직업군에. 그 판사가 사명감을 가져야지 판사 소리를 안 듣겠죠. 그죠. 검사도 마찬가지고. 경찰이 사명감을 가지고 쓰면 짭수 소리 안 듣는단 말이죠. 기자 마찬가지죠. 사명감이 없으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사명감을 꼭 가져야 되는 직군에는 이런 분들이 도전하면 남들보다 유리하단 말이죠. 사명감이 빛을 발한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가 사명감이 나는 없는데 뜻을 자꾸 세워. 집에 있는데도. 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도 기획하는 일이 난 참 좋아. 계획 잡고 기획 잡고 난 이런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이 뜻을 펼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내 뜻을 펼치려고 해야지 남의 뜻을 받아서 가면 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늘 머리로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사람 있죠. 머릿속에서 일을 준비하고 계획 잡고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실질적으로 내가 일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일을 잘합니다. 일도 잘하고 일이 금방 구해집니다. 일자리 구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되려고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오너가 됐어요. 네.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실무를 다 하는 오너가 돼야 돼요. 실무를 다 할 줄 아는 오너. 그 반대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실무를 다 할 줄 알려면 자기만의 메뉴가 없으면 실무를 하면 안 돼요. 네.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 세 개를 제가 이렇게 띄워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네. 제가 연예계로 딱 얘기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 제작자입니다. 제작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기획사에 오는 PD나 연예인들 또는 계약을 맺고 있는 PD나 연예인들은 내가 어떤 엉망진창인 상대로 매스컴에 안 내보내겠다. 네. 아이돌을 대충 키워서 안 보내겠다. 뭐 어떤 개그맨을 대충 일단 뭐 억울로만 끌어서 이런 걸 안 하려고 한다고. 그 연예인들이 어떤 준공인들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작사를 설립한다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사명감이고 그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제작자가 맞다고. 연예인으로 데뷔하더라도. 그러면 연예인으로 데뷔해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작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양현석, 이경규, 뭐 또 누구 있노? 하정우 이런 사람들이죠. 네네. 그 다음에 기획자, 방송국으로 치면 PD들, PD는 대상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영어로 치면 영어 감독, 촬영 감독 이런 사람들이 머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무자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연기해,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연예인들이에요. 실력을 발현해야 되는 사람. 그죠. 요런 느낌입니다. 근데 사주에 따라서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PD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PD님이 제작사를 세워서 내가 PD하고 내가 출연까지 하면 저런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시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사주를 안 보고 내 직업의 어떤 방향성을 정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네. 나의 어떤 직업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가 어떤 네. 일을 해야 될까 네. 방향을 잃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 한번 네. 찍어봤는데 네.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너무 힘듦을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엔젤 명리 찾아오셔서 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다음 될까요? 시간에는 또 이제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 결혼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결혼. 네, 몇 살에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혼 운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웨딩 마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